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 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8시 59분 지금 개장을 1분 앞두고 있는 상황. 사실 여러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채팅창에는 제가 추리닝 바지를 입었다는 거에 많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예. 어제 민트도 추리닝 바지였습니다. 지브라. 네. 지브라였어. 지브라.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그냥 개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9시 땡땡땡 울렸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개별적인 종목과 그리고 미국의 상황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따가 차차 여쭤보도록 하고 네. 오늘 코스피가 0.47% 상승으로 시작을 합니다. 2656포인트, 코스닥은 0.44%로 출발, 874포인트로 시작을 할 것 같네요. 미국 시장이 올랐으니까 역시나 우리 시장 오늘도 역시 먹잇감을 노리는 여러 헌터분들, 사냥꾼분들의 놀이터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제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또 3%대 넘게 상승을 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중심에서의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제가 이거 위해서 이제 새벽 한 4시, 5시부터 막 고민하면서 글을 또 썼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일단 상승 출발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거슬리는 부분도 있어요. 뉴욕 뱅코프 은행이 급락했다가 마지막에 또 자금 수혈 좀 일부 해서 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40% 빠지고 7% 올랐으니까 네. 뭐 아직 뭐 좀 원활하게 됐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근데 좀 약간의 최악을 면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좀 증시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좀 꺾이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반도체에서는 뭐를 생각을 해야 하냐면은 이때 CXL이 먼저 움직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CXL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올랐으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HBM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게 온센서, 뭐 온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다 퍼져 나갈지 안 나갈지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오늘 방산이랑 뭐 변압기나 이렇게 좀 산업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던 쪽이 유지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거래일에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 외국인 현물이 좀 많이 나갔는데 그거가 돌아올 때 이번에 반도체나 이런 쪽이 지금 성능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쪽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금의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좀 매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바뀌는지를 좀 보시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들어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라서 이런 수급의 이탈이 계속 되는지는 오늘부터는 더더욱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일단 정리를 드리겠고요. 네.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괜찮습니다. SK 네. 하이닉스가 1.6%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저 PBR 어제도 높았는데 그런 기조가 여전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KB금융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 저 PBR 쪽에서는 좀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약간의 이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경영권 분쟁. 그렇죠. 그래서 그 분쟁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모멘텀이 좀 일부는 강하게 붙을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상위 종목에서는 뭐 바이오 쪽이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뭐 좀 쉬어가던 HP, SP 이런 쪽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조금 더 쏠리는지, 그리고 이 네오셈이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이 전거래에도 CXL 관련해서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에이징랜드 같은 이런 종목군들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파라다이스 이전 상장 또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시간에서 있었는데 요렇게 다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닥으로 다 넘어가는 기조가 나타나는 것은 네. 코스닥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어떻게 좀 추이가 진행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에서 좀 강했던 것, 엑시콘도 결국에는 CXL이죠. 그래서 요런 쪽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뭐 GST라든지 요런 쪽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엔비디아가 질주를 하면서 관련주가 일단 먼저 좀 쏘아주고 있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상승 종목은 거래소에서는 388 종목 상승 대 380 종목 하락.
코스닥에서는 780 종목 상승 대 650 종목 하락.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서도 수급을 봤을 때는 뭐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200억, 네. 코스닥에서 500억 또 이렇게 팝니다. 네. 만약에 오늘도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찍힌다면 네. 어제 4천억, 5천억에 이어서 네. 오늘도 이제 좀 던진다면 이것도 좀 추세적으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전거래일에 3,711억을 매도를 했고요. 비차익 순매도가 6천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수급은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뭐 선물까지 같이 빠지면 우리가 또 굉장히 좀 면밀하게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진 않기 때문에 대신에 오늘도 만약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3천억, 4천억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틀 동안에서의 이런 외국인이 어디서 좀 주로 팔았는지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산업분들을 구분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그 안에서 수급 흐름들이 어떻게 좀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지수가 고점 라인 부분에서 외국인 기관은 파는데 개인만 사주는 그림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럴 때가 좀 고점일 확률이 높고 포모 현상을 참지 못해서 이제 지금도 오늘도 한미반도체 또 올라가거든요. 네. 이수페타시스 또 불을 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못 잡았었던 종목군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결국엔 개인의 매수세가 세지는 건데 만약에 그런 쪽에서 단기 차익이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 대응이 안 되고 이제 발목이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금이 묶이면서 이제 지수가 떨어져도 이제 매수세가 줄어들고 떨어지니까 또 이제 매수 자금들은 조정 나오나 보다 해서 저점을 낮춰서 잡을 준비를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전거래일에 거래 대금이 구조대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현물의 수급뿐만 아니라 거래 대금 자체도 계속적으로 쪼그라드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진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단기적인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리스크 대비는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미리 줄여놓으신 분들은 지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4.6%, 또 아까는 5% 넘게 오르면서 10만 7천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10만 7,800원까지 갔었는데 코멘트 있을까요, 김정일 본부장님? 안 하기로 했는데. 뭐라고요? 안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NST를 왜 아무 얘기 안 할까? 그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아니 나한테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 한미 반도체? 아니, 말씀드릴게.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 좋았잖아요. 아 좋았지. 주가 많이 올랐잖아. 주가 많이 올라서.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가장 높은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93,000원이에요.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93,000원이 갖고 최고다. 있는 내년도 그 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익 전망이 좀 올라갈 건 같습니다만은 걔네들이 어떻게 올릴지 모르니까 네. 현재 기준으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PER 33배입니다. 네. 그거예요. PER 33배. 또 네. 쫓아갈지는 내년도 거 땡겨와서? 내년도 거 땡겨서 33배요. 내년도 거 포워드로 33배 PER을 지금. 근데 어닝은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보다 내려갈 수 있는데 오늘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충 한 30몇 배야. 40배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가스워크지. 그건 할 수가 없지. 뭐 장이 좋을 때는 40배, 50배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라 그렇게 할 거니까. 네. 에코 시리즈 얘기할 때 PER 50배, 60배 갈 때까지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했거든. 근데 그때도 넘버가 나왔어요. 넘버가 나오는데 70배, 80배 가니까 뭐 너 사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샀잖아요. 네. 그 90배, 100배 가서 꺾였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30몇 배도 더 갈 수도 있죠.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죠. 애널리스트 어닝 포캐스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코멘트를 안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어저께 저녁 때 그랬잖아요. 어저께 저녁 때 막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추적하는 거는 이미 그동안 뭐 하고 우물땅 다 이제 와서 뭐 급하게 사는 거는 내가 책임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권하지는 않죠. 근데 저는 아까 돈 나온다는 게 이게 장이 빠질 장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미국장에서 오늘 미국장 아침에 했죠. 네네. 그냥 하나만 특히 하면 돼요. At some time this year. 올해 언젠가는 금리 인하한다. 끝이에요 그게? 그거요. 오늘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6월 넘어서 하면은 안 되죠. 6월에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할 수도 있고
5월에 할 수도 있고 네. 6월에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플렉시블한 거예요. 네. 인플레가 내려가고 있다. 음. 그 방점자들 외국인들은 아마 한국 주식을 쉽게 안 팔 겁니다. 아. 팔아서 내려가면 살 거예요. 결국 하긴 한다. 네. 근데 이제 개별 주식으로 아까 엄청 오른 주식을 또 나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테마를 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과 기관과 외국인과의 눈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제가 거기서 뭐라고 훈수 줄 수는 어려운 단계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맞다. 이렇게 말. 그래서 제가 ETF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없는 ETF. 요것도 한번 요것도 한번 오르바 ETF 삼성전자 없는 ETF는 아까 1.5% 2% 가고 삼성전자 있는 ETF는 알겠습니다. 비시비시야. 요것만. 지금 반도체가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텔, 그다음에 퀄컴, AMD, 그다음에 엔비디아 네. 다 올랐잖아요. 반도체 그렇죠. 관련주는. 우리나라도 지금 엑시콘이 20% 상승, 네오셈이 8.9%, GST 8% 상승, GST. 네페사크 5% 상승, 에이직랜드도 4% 상승, 오픈엣지도 10% 가까이 올랐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 흐름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죠?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픈 엣지 PSR 어떻게 말씀드릴게요. 네. PSR 10배 기준인데 내년 기준으로 이제 내년까지 보는 거야. 왜 CXL을 반영해서 오픈 엣지를 내년까지 보는 게 아니고 네네. 오픈 엣지에 대한 가시성 IP의 중요성과 매출을 봤을 때 올해 350억 내년 670억 정도 하는 컨센서스나 이익의 매출의 흐름까지는 사람들이 99% 동의합니다. 그럼 670억 매출에 얼마를 때릴 것이냐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장이 안 빠지면 10배는 기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에서 어저께 기준 빠질 이유가 없지. 빠질 근데 이건데 이유가 없죠. PSR이 15배 가느냐 그 이상 가느냐는 것은 아마존 암이나 이런 거 대비했을 때 30, 40배 가는 거에 디스카운트 하면은 네. 반 디스카운트 하면 15배고 더 디스카운트 하면 13배고 지금 10배 넘어가기 시작했고 네. 이제 알아서 하시길. 이제 알아서 해라. 알겠습니다. 나한테 안 팔아. 어느 경제방송에서 참고로 나는 둘 다 안 팔아. 둘 다 안 판다? 근데 새롭게 사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역이 달라요. 그거 나한테 물어보려면 나한테 1,000만 원씩 주고 맡기고 시작해야 돼. 뭐라고 하십니까? 생각보단 싸네요. 1,000만 원이면. 그 사람 한 10명만 모으면 1억이잖아. 알겠습니다. 그 정도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제.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ETF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경제방송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원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예술이다. 이제 매도 타점을 잡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다. 하지만 신규진님은 절대 나라면 안 한다. 이걸 갔다 올게. 오픈 엣지하고 저기 한미반도체를 새로 사는 거는 영역이 다르고 갖고 있다면 굳이 빨리 팔지 않을 것이며 그 둘이 갖고 있는데 그 비중이 30% 이상이다. 네. 그러면 이익 실현하더라도 약간 이익 실현에도 무방이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창 본부장님한테 다시 마이크를 넘겨서 어떤 섹터랑 어떤 종목이 조금 눈에 들어오나요, 지금? 당연히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아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린 게 네. 이게 분명 CXL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가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좀 빨리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지금 CXL 쪽에서 엑시콘이 지금 두 번째 2차 VI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한가 나오면 아마 CXL 같이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 수급이 HBM이나 온센서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일단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워낙 엔비디아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먼저 좀 주도주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여전히 방산 쪽도 강합니다. 오늘 LG 넥슨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쪽도 일단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종목군들은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에서 상위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반도체가 오늘 굉장히 매력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수급이 한번 들어왔을 때 이게 단기간에 빠지지 않는 수급들이라는 거죠. 적어도 일주일 단위라든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에서 단기적으로 해당 수급들이 던지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조금은 연속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굵직한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이 나타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추세나 이런 흐름을 따라가시기에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늘도 바이오 쪽의 흐름들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오늘도 이제 여전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강한 쪽들도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연말부터 좀 많이 강조드렸던 게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결국엔 대형주 쪽에서 금리 인하에서
진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공장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대형주 쪽은 실적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부담감이 좀 줄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나 뭐 건설 인프라라든지 전력,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슬슬 이제 조금 더 작업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대형주까지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왜? 이렇게 된다면 단순히 학회 초록이나 개별적인 모멘텀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이나 HLB가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주면서 나머지 개별주들 학회 이벤트로 움직일 거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나오는 단에서 금리 인하에다가 뭐 그러다 보면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움직임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전방위적으로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오늘 하루에서 딱 끝이 아니라 좀 연속성이 나오게 된다면 바이오도 한 번 정도는 굉장히 세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상반기 내에는 한 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삼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그동안 갔었던 바이오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에요. 레고캠도 네. 4% 마이너스고 알테오젠도 약보합이고 예? 얼마 정도 마이너스? 0.6% 정도 빠지는 것 그동안 같습니다. 얼마 올랐는데. 그렇죠. 예. 그 ABL 바이오도 2% 마이너스, 메지온도 1.7% 마이너스고, 그리고 앱클론도 8% 마이너스 등등 해서 이렇게 그동안 달려왔었던 주목됐었던 약간 제약 바이오 하면은 상승률 상위에 있었던 종목들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제약 바이오의 매기는 좀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그쪽은 원래 이제 초록 발표한 기업들은 이제 매년 있는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초록 발표하면서 좀 이렇게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거래 같은 경우도 수급이 쏠리는 시장이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좀 고점에 있었던 분들이 팔고 지금 반도체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높아요. 자금의 흐름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익이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도 저는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반도체가 또 좀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또 바이오 쪽에서 그렇지. 또 모멘텀 나오면서 또 이쪽으로 수급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이거를 보고 쫓아가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 수익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멘탈이 부서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전방적으로 어디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지금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산업군들을 정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단기적인 이제 수익 관점으로의 포트를 형성을 해놓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가 두꺼비 게임처럼 두더지 게임처럼 하나가 뚝 올라와요. 그럼 한 대 망치로 때리면서 파는 거죠. 그럼 그 현금으로 또 이제 또 다른 데 현금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뭐 미리 선침을 해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매매 방법을 유지를 하는 게 지금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하는 것도 뭐 기술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그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트를 단기적으로 형성하시는 방향으로도 좀 시장을 해석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정보통신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아프리카 TV가 한 8%, 6%, 8% 빠지고 지금 하락 섹터 보면은 인터넷, 운송장비 부품, 컴퓨터 서비스, 기타 제조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있어요? 뭐 치즈직한테 졌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좋지. 그래요? 네, 치즈직이 1등으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이제 트위치가 나가면서 이제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데리고 온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출단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적용이 될 텐데 그거는 이미 아프리카 TV가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치즈직한테 졌어요. 점유율이. 그래서 점유율이. 네, 그래서 치즈직이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오니까 그러면은 트위치가 나가면서 사실 아프리카 TV가 좀 굉장히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치즈직이 이렇게 좀 잘 되게 되면 또 이제 붙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왜? 트위치에서 하시던 분들이 치즈직도 같이 하면서 또 옮겨갈 수 있잖아요. 분산이 되니까. 주가 많이 왔어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한 TV 10만 원 잘 갔죠. 넘어갔지 않았나? 그럼요. 네. 아프리카 TV가 64,000원에서 14만원까지 갔으니까 꽤 많이 갔죠.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건데 아프리카 TV는 빼고 나머지 이런 종목들은 뭐 전체적으로 빠지는 게 의미가 있나요? 다른 종목들에서 아니면은... 무슨 이슈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된게 없으니까. 수급이 거기까지 안 완전 가실 수도 쏠리는 쪽으로 그렇지. 그 종목군들이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단기적으로 시세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와서 추가적인 이슈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그거 안 버리는구나. 갖고 있죠. 왜냐면 어. 수익 실현 할 수 있는 단기니까. 뭐 너무 공감 가는 게 네. 최근에 이제 파묘 이슈로 올라갔었던 쇼박스 같은 경우 오늘 빠질 걸? 2.5%또 빠지고 있고 그리고 같이 뭐 미디어 컨텐츠 해가지고 다 같이 한번 매기가 살짝 돌았었는데 돌았어요. 돌았어요. 네. 뭐 A 스토리도 지금 2% 빠지고 있고 등등등등 해서 대부분의 엔터주 JYP는 또 빠지네 2.5%. 와, 요즘 노는 쪽이 사람들이 노는데 관심이 없나 봐요. 노는 그건 쪽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스포해서 그런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노는 쪽이 근데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네. 그 웹툰도 사실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웹툰도 한번 빵 터지고 시세 분출하고 또 눌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콘텐츠 쪽 제작하는 쪽은 지금 여전히 지금 많이 소외되고 있죠. 그다음에 엔터도 사실 지금 굉장히 소외가 많이 당하고 있고 뭐 영화관도 반짝하고 말고 그러니까 지금 노는 쪽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막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전만큼 우리나라 뭐 컨텐츠 종목군들이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게 연속성이 없다라는 걸 아니까 굳이 그쪽으로 자금이 안 가는 거죠.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글로비스가 6% 상승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까 설명해 주셨고 3.3% 상승. 삼성 SDI 3% 상승입니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오늘 주목해 봐야 될 오늘 딱 찍는 섹터나 종목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김정일 본부장님부터. 근데 며칠 그 아까 너 어떤 분이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왜요? 저기 코멘트 더 이상 안 해준다고 이 정도 이상 코멘트 한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좀 공부할 거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시청자한테 그러지 말라고. 아니 그러지 말아야지. 어디서 그런 얘기 듣는다고. 알겠어요. 공부할 거 드릴게요. 공부할 거. 그러니까 공부할 거예요. 제가 공부할 느꼈을 때. 거. 네, 그래서 그 MWC인가?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갔다 오고 컨그레스, 나서 예. 그 후기 같은 거 리포트 나온 거 있어요. 네. 제가 채널에 올렸으니까 그런 거 리포트 한번 보시는데 로봇 중에서 레인보우도 좋은데 껍데기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인탑스 같은 겨. 인탑스. 그런 생각 하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세경 하이테크. 폴더블 폰, 폴더블 폰 있잖아요. 핸드폰이 요즘 근데 돈이 됩니까? 예, 달라요. 리포트 보세요. 아마 지금 PER이 올해 기준으로 하면은 회사 말대로 하면은 6배, 7배밖에 PER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주식 가면은 5, 6, 7월 달에 가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삼성 말고 중국도 들어가고 오포 이런 데 들어가고 하는데 아마 좀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몇 개월 내에 있을 수도 있다. 공부해 보십시오. 왜죠? 왜? 폴더블 폰 모멘텀이 5, 6, 7월 달에 붙는다니까. 폴더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싸다. 아직. 그리고 저 다른 것도 몇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보시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갖고 있는 목표 주가 내지는 어닝 포캐스트가 아직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업사이드가 더 있어 보인다는 게 세경 하이텍에 대한 얘기고 인탑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슨 로봇이 테마가 되면은 새로운 걸 또 찾게 될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하고 뭐였지 또 우리 저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식상한 건 아니고 있으니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걸 인탑스 정도를 공부해 보실 필요 있다. 두 개.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인탑스는 로봇도 같이 합니까? 로봇 그 껍데기 만들고 껍데기 만드는군요. 삼성전자 관련된 거.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 밸류아 프로그램이 좀 시들시들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밸류아 프로그램 자동차 많이 갔죠. 오늘도 자동차 괜찮고. 네. 삼성물산 어떨지 모르는데 금융주에서는 은행이 버티고 있고 이런 정도잖아요. 네. 절대적으로 많이 가서 부담스러운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주식들을 갖고 있는 주식으로 KCC 한번 공부해보면 어떨까? 밸류업으로 KCC? 네. KCC하고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 급하진 않습니다. KCC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 요 세 가지 정도를 급하진 않으니까 오늘 당장 어떻게 된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리포트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보다 다 업사이드가 있어 보인다. 이익 측면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저께 나온 게 저기 우리 명민재 앵커님이 실수한 거. 네. 삼성전자 1분기 메모리 흑전이 아니고 삼성전자 1월이 메모리 흑전이다. 1월. 누가 제 그 거기서 섣부로 올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1분기가 아니고 1월이다. 당연히 1분기 지금 3월달 아직 안 끝났는데 1분기가 어떻게 흑전이라는 뉴스가 나오겠어. 1월달 흑전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는 메모리는 흑전일 수 있어요. 흑전이에요.
근데 비메모리가 적자가 커요. 네.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아직 흑전을 노리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흑전이 돼야지 1분기 컨센서스 4조 4천억보다 업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의미 있게 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비메모리가 너무 적자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여기까지. KCC 일단은 첫 번째로는 폴더블 폰의 한 5월, 6월 모멘텀을 보고 세경 하이테크, 인탑스 및 이런 폴더블 폰 관련된 거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밸류업으로 삼성물산이 올랐는데 삼성물산의 지분을 갖고 있는 KCC 보자.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삼성물산이 밸류업 나오면서 11만 원에서 지금 17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KCC도 역시 요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죠.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네. 올라간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조정 다 받잖아요. 네. 받을 때 덜 받는 게 있어요. 힘이 살아남는 걸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 회사를 공부하고 밸류에이션에서 그 공부하고 삼성물산 지분 이런 거 생각해 보고 네. KCC 본업도 있잖아요. 본업도 한번 보시고 근데 전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있으면 저는 한번 공부해 볼만 하다. 밸류에이션에서 그러니까 밸류업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은행보다 더 밸류업에 업사이드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등비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킹 왕짱 대왕님께서 장영근 씨 1,000만 원 입금할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주소 그러셨는데 그게 회사장이야. 그 돈 받으면 감옥 갑니다. 그래, 예. 농담 감옥 가. 네, 안 감옥 돼. 갑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사실 이 장의 컨셉을 얘기하자면 약간 트레이딩 장세 맞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럼 오늘은 좀 어디를 노려야 될까요? 요거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수급이 쏠리는 대로 결국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좀 기조가 비슷해요. 저는 이제 요번 주 내내 방산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방산이 오늘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미국장에서도 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AV라는 왜 웃어요? 회사가 있어요. AV 있어.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네, AV. 또 야릇한 생각 하실 거예요. 어쨌든. AV. 네. 어떻게요? AV? AV. 근데 네. 이 회사가 2거래일 동안 주가 거의 40%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드론하고 이제 뭐 이런 관련돼서. 방산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 방산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기업인데 실적도 잘 나오고 뭐 가이던스도 좋아요. 그래서 실적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강했던 것도 있어요. 뭐 물론 이제 10조 클럽 달성한 것도 있고 뭐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전거래 또 인도와 또 방산 또 협의 또 얘기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모멘텀이 지금 계속적으로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산주들 뭐 지금 오늘 풍산도 오늘 움직이고 있죠. agree. 네, 그런 쪽으로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온 쪽이나 네. 아니면 외국인 기관에서 순매수가 강력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쪽에서는 강세 기조가 유지가 돼요. 근데 그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이 나왔다. 예를 들면 변압기 같은 거죠. 오늘 쉬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이 내일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군들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산업적으로 성장이 나오면서 이거 아니더라도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산업군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서의 이런 라인업을 세워놓고, 오늘은 또 방산 좋으니까 방산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 내일 만약 변압기가 튀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아마 좀 덜 오른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재룡종이가 또 치고 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면서 빠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CXL을 좀 많이 강조를 드린 게, 결국엔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쏠리는 쪽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연속성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간밤에 다시 거의 아침까지만 해도 9,500만 원 수준까지 다시 회복을 했다가 다시 조금 빠졌는데, 요것도 만약에 또 언제든지 또 1억 만약에 되면은 우리나라 장 또 급등하거든요. 왜냐면 코인베이스가 8%가 올랐는데 오늘 8, 9%, 그다음 애프터마켓은 10%대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인 쪽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요런 쪽이 나머지 쪽이 좀 쉬었다가 갈 때 갑자기 탁 붙어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조금 관심이 가는 거는, 저는 이제 이런 금리 인하 쪽으로 되면은 결국은 인프라 쪽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프라. 그런 부분에선 변압기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틀 전인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설기계 쪽이 지금 많이 눌려 있어요. 지금 바로 선침해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을 보시다가 이제 여기가 고개를 막 빼꼼 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빼꼼 들면서 이제 시장의 프로그램 순매수 막 이게
받쳐주면서 가기 시작하면은 그럴 때는 같이 따라가셔가지고 한 2, 3거래일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인프라나 좀 묵직하게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는 쪽 이런 쪽을 계속 보시는 게 맞다. 화장품 OEM 쪽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산업 쪽으로 한번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잘 말을 안 바꾸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네. 물론 그러다 보면은 엔터점 잘 가다가 좀 눌리는 산업군들 좀 일부 나타나긴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산업의 성장을 저는 일단은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시점은 AI 반도체와 저 PBR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가 경제방송에서 항상 나오는 테마와 이슈들, 뭐 변압기, 방산, 화장품, 또 네. 뭐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네, 많이 있죠. 네. 모든 게 다 트레이딩이지. 그런 쪽에서 어느 한 곳이 쉰다 싶으시면 들어가셔서 조금 기다리시고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낚싯대 걸쳐놓는 전략으로 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날 그거를 따라가려고 위아래로 막 매수 매도했다가는 물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런 거는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도 저 아까 뭐 AV에 가지고 AV. 드립치고 난리 났잖아요. 네, 그 우리 한국에 상장된 게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흐름은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2차 전지 하나만 그 뉴스 나온 거 있는데 2차 전지. 여러분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갖고. 아니 좋은 얘기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테슬라 목표 주가가 또 내려갔어요. 테슬라 목표 주가 하락 오늘도 떨어졌죠, 테슬라. 그렇죠. 계속 빠지고 있는데 네. 모건 스탠리가 TP를 345달러에서 엄청 높네. 320달러로 낮췄어요. 많이 낮춘 거예요? 아니 25불 낮췄는데 뭐가 많이 낮춰? 좀 낮춘 거네. 7% 빠졌어. 네네네. 6%. 주가가 180불인가 얼마죠? 190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건 스탠리 이 친구가 굉장히 강세론자야. 근데 밀려서 낮췄거든. 네. 이 정도 맞추고 그냥 자동차 사업 가치는 68달러밖에 없어요. 그럼 뭐지? 240달러는 자동차가 아닌 거예요. AI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고 뭐건 잘 되면 결국은 자기 목표 주가 320달러 바라볼 수 있어요라고 강조한 것 같은데 네. 두 마디를 했어요. 증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캐시플로우가 간당간당하다. 오. 그래서 worst case에는 지금 주가에서도 100달러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가 들었어? 제가 안 들었죠.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은 거지. 증자 가능성과 주가 100달러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네. 목표 주가는 살짝 낮춰 320달러. 아니 테슬라도 유증을 해요? 캐시가 그렇게 간당간당하다고요? 내가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모건스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 영향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애널리스트가 하면 타면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라. 이게 뭐 사실일지 아닐지 현실화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지 그건 난 모르지. 몰라더라도 모건스탄이 그렇게 얘기했다. 어쨌든 목표 주가 하향에다가 그런 가능성까지 있다고 언급했다. 언급한 것 자체가 그렇지. 센티가 더 안 좋다. 그렇지. 애플은요? 애플은 별거 없었어요. 근데 6일 연속 하락했어요. 6일 연속 하락. 근데 6일 연속 하락한 적이 4년 전에 있었어요. 2020년 네네. 3월달 언젠가에 코로나 때 개박살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한 6일 연속 하락했대요. 근데 그때랑 똑같대요. 그 정도로 센티가 안 좋은 거여서 이게 너무 과매도인가 이런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모르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테슬라 캐시플로우 좋은데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현금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모건 스탠리의 그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나온 거에 있어서는 근데 저도 직접 못 봐. 그건 진짜 돈 주고 사거나. 그렇죠. 아니면 여기가 막 쉽지 않을 거야. 아마. 그거 샀으면은 맞아요. 보내주세요. 제가 번역해 드리는 게 아니고 봐드릴게요. 캐시플로우가 나버리고. 시청자가 돈 주고 사서 보내달라고요? 아니 돈 주기 아니라 액세스가 안 돼. 모건스탠리 우리가 거래가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봐요? 오케이. 아니 근데 뭐 저 인터넷에 치면은 그 뉴스로 몇 개 나오긴 뉴스로 몇 개 해요. 나오긴 해. 그러니까 그거 캐시플로우까지 이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 그쵸, 사실만 다안 보여줄 보여주죠. 수도 네. 있지. 오케이, 다 안 오케이. 보여줄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하모노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결국 지금 코스피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네. 조금 쪼그라들고 있는 분위기기는 해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9시 33분 지나고 있는데 2차전지 빠지는 거 아니야? 거래소에서 292종목 상승, 566종목 하락으로 네. 오케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코스닥은 0.32% 마이너스, 1100종목 하락, 400종목 상승.
그래서 분위기는 점점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익실은 좀 나오네요. 사실은 지금 보면 분위기가 네. 반도체 빼고는 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가 좀 같이 움직여줘야 이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축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일정 부분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트레이딩 하신 분들한테는 좋아요. 근데 이제 왜 이런 포트폴리오 좀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수가 크게 변화가 없으면 네. 특정 산업군들에서 이게 순환매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에서 좀 소외가 될 수 있어요. 계속 막 상승 종목은 엄청 나오는데 내 종목이 거기에 잘 포함이 되어 있다라면은 굉장히 웃으시면서 그냥 즐기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잡은 거에 대한 폭은 굉장히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일단 좀 심리가 일부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벌써 1200억 원이나 나오고 있네요. 현물에서도 거의 900억 정도 던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ADR 부분으로 봤을 때도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괴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내려오긴 했지만 거기서 괴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주체가 이렇게 조금 던지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의 이런 좀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것은 약간의 이제 변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기존에 있었던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네. 수급적인 추이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전조 해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 확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는 포트예요. 그 네. 부분에서 포트를 지금 무리하게 늘리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늘리시려고 한다면 적어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보시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가볍게 탄력적으로 뭐 좀 나는 많이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한 주, 두 주로 같이 이렇게 흐름들 장의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고, 그게 뭐 그거에서 조금 더 매매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수급 쏠리는 쪽으로만 좀 단기적으로 해주시면서 좀 관망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적인 있습니다. 측면 다음 주에 그거 있잖아요. 그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그 데이터 나오는 거. 네. 어제 네. 나온 거 ADP하고 뭐 저기 그건 크게 그거 뭐, 좋을지는 별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별로 없어요. 맞아요. 금요일에 나오는데 FOMC 그 이제 그 연준이 있잖아요. FOMC가 20일인가 21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때까지는 블랙아웃이에요. 더 이상 이제 그 얘기는 없을 거예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공백이라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그렇죠.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 상태에서 뉴스가 나쁘게 나오면은 흔들릴 소지가 있죠, 일부 종목에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저께 저녁 때 오늘 아침에 막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네. 이미 70% 60% 이상 가지고 만약에 주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들어가는 사람 포모에 따라갔다가는 더 좋은 타이밍에 못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부하라는 것도 공부했는데 김장재 얘기했다, 오늘 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다음 주에 소강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시도 괜찮아요. 이제 좋은 뉴스도 나쁜 뉴스도 대충 반영이 얼추 단기적으로 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CX 뭐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오늘 단기 고점이에요. 그 어. 모멘텀 와이즈는 단기 고점이야. 주가별로는 어떤 주식은 더 갈 수도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아까 뭐라 했죠? 그 저기 한미반도체하고 뭐였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거는 미는 놈이 있고 이익에 대한 받침이 있고 펀드 매니저를 사가지고 버티기 때문에 고점에서만 안 잡으면은 언제 사더라도 또 낮게 사면은 손해를 지금 크게 볼 건 아니야. 상황이. 예, 그 물론 고점도 쉽지 않긴 하지만은, 근데 다른 것들은 무한해서 막 올라가잖아요. 네. 모멘텀적으로 오늘 내일 끼켜야 내일 피크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장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2% 3% 막 빠지냐 그런 모멘텀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에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메이저 플레이어 말고 나머지 같이 우르르르 엮여서 따라가는 애들, 막 급등락 그 하는 15% 애들. 갔다가 나중에 5% 6% 빠질 수 있다니까. 급등락하는 애들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워닝을 좀 주시는 상황인 겁니다. 그 아까 무슨 콘 터치만 하고 떨어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나올 수 있는 게 엑시콘.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세력이 없거나 아니면 리즌을 댈 수 있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분위기 때. 그렇죠, 그렇죠. 왜 탄탄한 거 많이 갔기 때문에 아까 한미반도체 이걸 못 사니까 그렇게 움직여서 포모에서 가면은 그 물린다 이거지. 아무리 좋아도. 알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제 소속이 있으시니까 명확하게 딱딱 뭐 이렇게 말을 이 이상 더 이상 못해. 딱 행간의 의미는
또 읽어보면은 또 나름대로 또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면은 삼성전자 0.1% 마이너스 그리고 기아 0.1% 마이너스 빼고는 대부분은 상승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7%로 제일 강하고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중에서 요 삼전하고 기아 약보합 빼면은 대부분 다 플러스예요. 이런 거 보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0.2% 상승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좀 죽쓰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코덱스 거예요. 200 한번 쳐보세요. 코덱스 200. 코덱스 200? 코덱스 200 지금 0.22% 상승이에요. 0.2%. 예. 코덱스 200이 가장 앞서잖아요. 뭉태기 있을 때. 네. 이게 우리 현실 반영하는 거예요. 조금 먹더라도 단단한 주식을 아까 저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코덱스 200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네네네. 방사를 사더라도 높이 올라갔더라도 그런 걸 붙들고 있어야지. 이거 비싸서 다른 거 그냥 와 분위기에서 막 지금 이런 분위기 이제 와서 하는 거는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다. 코덱스 200이 제일 아웃퍼폼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의 이제 오늘 장 전략을 한다고 한다면 좀 정리할 분들은 조금은 이제 현금화를 시켜서 뭐 물론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천차만별이겠지만 맞아요. 예. 그래도 내가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최근에 갔었던 메이저 섹터들 뭐 반도체나 그치. 이런 섹터들 많이 번 사람들. 그런 쪽으로 많이 들고 있다면 슬슬 이제 좀 살짝씩은 좀 현금화를 해도 괜찮습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꼭대기에 모든 물량을 다 던질 수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하겠지만 앞에서 인트로에서도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얘기를 잘 해주셨잖아요. 그게 사실상 진짜 운이 좋아서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모든 매매에서 모든 종목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면서 그 흐름들에서 너무 이런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나눠서 좀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너무 많은 비중을 팔아버리면 이게 퍼센테이지가 날아간 상황에서 또 퍼센테이지로 파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런 흐름들이 좀 많이 괴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파실 때는 한 주, 두 주 팔면서 이제 흐름을 보다가 가면서 이제 조금씩 비중을 높이면서 판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현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현금을 갖고 있어서 그냥 가만히 뭐 금고 속에 숨겨놓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것은 내가 유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자체를 마련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트가 90% 100%이신 분들에서 만약에 포트가 정말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다 포트가 형성되어 있으시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있으시면은 그런 거에서 조금씩이라도 매매를 하면서 소외감도 느끼지 않고 그다음에 내가 물린 것들 좀 이제 같이 상쇄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작업이 안 된다라는 거죠.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근데 지수가 상당히 올라온 부분에서도 그런 유동적인 자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만약에 지수가 하락이 잘 안 하는 상황이 오긴 했지만 주식이라는 건 100%는 없잖아요. 만약에라도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갑자기 답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가 갑자기 올지 블랙선이 갑자기 올지고 누가 알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와서 갑자기 빵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대비를 해놔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대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은 뭐다? 내가 언제든지 지금 방산주든 변압기든 어떤 거든지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현금을 갖고 계시면 정말 다른 의미의 이게 현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전 때 덤덤해요. 기술적으로. 덤덤하고 덤덤하다는 게 제대로라는 게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어요. 예상했던 대로 그래서 가고 있다. 아까 현금도 어제 많이 오신 분들은 약간 이 시간 어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런데 서포트가 덜 되는 종목. 나도 잘 모르는데 많이 갔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많이 간 종목. 아까 말씀드린 그 대장주는 그렇게 안 빠지니까 그런 건 이익 실현 빨리 하면은 더 먹을 거 못 먹어. 그런 것까지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영부영 따라갔던 종목에서 어영부영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되게 팔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운이 좋아야 돼. 꼭대기 잡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현금 비중을 뭐 1, 20%고 3, 40% 갖고 있는데 저는 좀 또 다른 의견이 지금 장은 대세 상승이에요. 이게 장에 있어야 돼요. 현금이 30% 40%는 오케이. 근데 현금이 70% 80% 60% 이건 투머치.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비슷하실 거예요. 저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중은. 지금 저는 잘하는 사람은 한 20% 남겨놓고 열심히 하시고 못하는 사람들은 한 3, 40% 현금 갖고 29 하는데
중요한 건 대장주를 현금화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아, 대장주를 현금화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먹을 때 못 먹어. 이거 좋은 얘기예요. 네, 그거 중요하고 삼성전자 같은 거 이런 거 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궁금한 거. 어차피 그러면은 흑자다. 1월달 흑자다. 아니, 대장주라고 일본 잠깐만 흑자다. 질문 좀 합시다. 질문 좀. 아니, 대장주라고 하면 네.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대장 섹터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장 섹터도 아니면 그렇고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지. 아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하고 뭐 LIG 갔는데 그거 못 사보면 다른 거 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다른 거가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살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앞에만큼 모르기 때문에. 방산도 하나 대장 섹터입니까? 그 저는 내가 어그리도 며칠째께서 얘기하는데 대장 섹터의 대장주. 반도체 그다음에 당산, 그다음에 아. 제약바이오, 제가 봤을 때 3개 정도는 지금 대장이라고요. 네네. 거기다 이제 아까 몇 가지 은행 정도 그냥 버티는 밸류업. 그래서 아까 KCC 어떨까?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 포트를 하고 있다면 그 정도가 하겠죠. 근데 중증은 반도체가 한 40%. 그다음에 저기 대장주 이런 거 해서 10% 20% 이렇게 하면은 대충 한 70% 되잖아요. 그 나머지 성분 30%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된다. 알겠습니다. 현금 비중 30-40%는 두 분 의견이 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김장훈 본부장님 거기에 플러스해서 만약에 대장주를 현금화하진 말아라. 그런 의견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장은 지금 대세 상승이다. 이미 벌써 그쪽으로 방향 잡았고 네. 꺾이지 않는다. 저는 약간 계속 지금 며칠 전부터 쎄하다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죠. 하창 네. 본부장님도 안 꺾인다는 거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올라와서 약간 지금 평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평지에 있는데 그 다음이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요거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저는 근데 좀 보수적으로 보통 매매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고를 땐 저는 조금 이 방향성을 내가 명확하게 맞추면 너무 좋은데 네.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적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가 그걸 다시 담으면 그뿐이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좀 시장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전부 다 갖고 있으면 이게 불안하거든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만약에 내일도 외국인 프로그램 뭐 다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수급적으로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은 미국장이 좋았지만 만약에 미국장이 한 3거래일이라도 연속적으로 마이너스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편안함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왜? 우리는 장기 레이스잖아요. 우리가 뭐 한 달 딱 반짝하고 11개월 쉬었다가 다시 한 달 반짝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365일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분들은 또 멘탈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뇌동매매가 되고 그때 계좌가 많이 박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안 하시기 위해서는 약간의 여유를 갖는 것이 더 좋다. 왜? 언제든지 좋은 종목은 새로 나오고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만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큰 부분에서 매일매일 모든 거를 다 먹으려고 하지 말자. 제 얘기는 그런 식으로 말씀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의 뷰를 최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쵸, 그게 예. 틀릴 때도 많고 맞을 때도 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본인과 가장 맞는 전략을 선택을 하시면 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46분입니다. 마지막 질문. 정말 짧게만.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뉴스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 대부분의 뉴스는 뭐냐? 정치 뉴스예요. 그 이제 정치 테마주가 지금 3월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물론 당연히 반도체와 AI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이고 K증시인데 3월 중반으로 접어 들어가면 정치 테마주가 한두 개 뭐 며칠 정도는 조금 매기가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I have no idea. 묻지 말아요. 정치 관련된 거는 대선을 아니- 앞두면 얘기할게. 총선은 아니에요? 총선 이거 뭐 지네들끼리 싸우고 지랄하고 뭐 별로 뭐 관심 없습니다. 회원 뽑는데 그 무슨 말씀이세요? 부평 인천 부평 거기는 관심 있어요. 이초 계양? 계양 거기 그거는 관심 있어. 알겠어요. 나머지 일로 관심 가야겠다. 안 되겠다. 자 여기 말씀해 주세요. 물론 이제 네.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선과는 정말 괴리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라면은 보통 장이 좋을 수가 증시가 없지. 안 좋을 안 때가 좋을 수- 많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유지가 된다면 아마 총선주 크게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시장 자체가 좀 좋지 않은 거니까 정말 짧게만 플레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짧게만 플레이를 하시는 게 맞고, 웬만하면 근데 전 정치 테마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의네, 동감, 네. agreed. 네. 오케이, 정치 뭐 대선 테마주. 때나 조금 네. 그 정치 테마주도 사실 이게 딱 편이 갈려가지고 정확하게 딱 스타 정치인들이 몇몇 따다다다다닥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당이 너무 많이 쪼개져가지고 많다 보니까 다당입니다. 다당. 너무 많다 네. 보니까 지금 약간 당하면 8개까지 가고 나서 피크아웃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봅니다. 당 피크아웃. 당 피크아웃. 쪼개지기 피크아웃.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열 본부장님을 또 이제 오프닝 벨에서 처음 뵙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 캐릭터가 좀 독보적이시고, 맞아요. 요 정들면은 또 빠져나올 수 없는 동료 화난 아저씨의 게 있어. 공부 안 한다고. 공부 언제? 공부합니다. 하루에 4시간 공부하면서 한다고. 아저씨는 한 4시간 자면서 공부한다고. 아저씨는 자꾸 화나지 이야기하면 마시고. 삐지십니다. 그래서 삐지시고 화내세요. 그래서 공부는 엄청 많이 하죠. 가야 되니까. 먼저 가세요. 저 요거 하고 가야 돼가지고. 먼저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뒤에 또 방송. 어떻게? 오늘 봐요. 3시 10분에. 들어가세요. 그 라디오 스타의 김은국 씨처럼 하다가 나 먼저 가야 돼 이러고 가시고. 제가 있으니까. 네. 원래 저런 캐릭터시고 너무 재밌으시고 네, 그쵸. 공부하는 거는 진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 뛰어가시네. 안 뛰어가면 늦어요. 안 뛰어가면 늦거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질어질하네요. 네. 익숙해지실 거라는 거 확신을 좀 드리겠고 그렇죠. 계속 좀 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드백도 계속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이 부분이 불편하다 혹은 이 부분이 좋다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수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화요일 수요일 그 맛동산 오프닝 네, 끝나고 맞아요. 보셨죠? 사실 부동산 이야기 하면서 저희도 부동산 이야기를 좀 넓게 하려고 디테일하게 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쉽지만 맛동산 방송이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신규 코너라서 그쵸. 주에 이틀 정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4일, 5일 이렇게 확대 편성을 해서 계속 늘려갈 예정이니까 그쵸. 주식에만 너무 또 이렇게 몰두하기보다는 또 부동산의 매력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맛동산도 같이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도 살짝 좀 기가 죽고 있는 것 같다가 지지부진하다가 이런 상황인데 외국인은 매도세가 960억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100억 마이너스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국장이 열리면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렇죠. 네. 장중에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보수적으로 드린 얘기들 그리고 또 파이팅 넘치게 노려야 네. 되는 그런 종목들과 섹터들 이런 것들을 잘 사냥하셔서 3시 20분에 웃는 얼굴로 수익 많이 내셔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3시 20분에 클로징 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